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입니다. 나는 저 파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가끔 가다가 실수로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문화를 굉장히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은 저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독되어 있는 문화를 뽑아드리는데, 제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한 30분 정도만 제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흩어져서 파트별 특강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나는 음악 전공자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음악 전공자들은 밑으로 가서 RUTC 방송국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굉장히 아늑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렘넌트와 관련돼서 뭐 사진이나 공연이나 이런 데 좀 관심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107호입니다. 아이렘넌트 방에 홍승우 주임님과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아까 말했던 영상, 음향, 영화, 연예 쪽에 좀 관심 있다 손 들어주십시오. 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명 정도네요. 그리고 나는 뭐지? 손 들어주십시오. 예. 너희들 나랑 놀자 이거지, 지금. 알았어. 자, 우리 좀 이따 스타크래프트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짧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요.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찬양 사역을 하지만 또 저도 문화 쪽에 관심 많아서 많은 중독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서적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문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뭐 메이킹 필름도 보고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모든 다큐멘터리는 다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화를 절대로 뗄 수가 없잖아요. 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 인류를 형성해야 한 문화의 개념보다는 대중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기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의 중독자가 되냐, 지배자가 되냐에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중요한 생각을 가진 게 좋은데 제가 랩런트들 만나보면 문화사에 가는데 가수한다고 하는데 음정이 안 맞고 알겠죠? 그리고 춤을 춘다는데 춤을 추는 거 보면 굉장히 손발 오그라드는 애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문화적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능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 세대는 대중문화가 흑암문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흑암문화가 아닙니까? 흑암문화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사단의 문화예요? 네, 물어보지. 아이폰 게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팔라도. 중독설장이잖아요. 개떼같이 나오잖아. 나도 개떼같이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사님 놀라운 걸 느꼈던 게 문화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보통 이제 책을 쭉 보려고 책을 보다가 심심하다 해서 아이폰을 딱 켜서 팔라독을 누르는 순간 저는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나는 환승을 했는데 환승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 팔라독과 함께 있거든. 알겠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문화는 재밌는 건데 부모님들은 사단의 것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 많은 지배를 당하는데 부모님들은 많은 사단의 문화라고 좀 우리를 차별을 두려고 했는데 뭐 뺏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합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류광수 목사님은 더 나가서 부모님은 흑암 문화라고 하고 나는 너무 재밌는데 류 목사님은 문화를 정복하라고 해요. 정복이 뭔데? 게임을 안 하는 게 정복이에요? 알겠어요? 아니면은 게임 어플리케이션 누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정복입니까? 뭐 예수님이 사단 다 때려잡고 이런 게임 만드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막 키 누르면 천사들 확 날라서 덮치고 막 이런 거. 잠시만 아이디어 얻지 마 이런 걸로 알았죠? 알겠죠? 뭐 여러 가지 게임. 그게 복음 문화예요?
여러 가지 경계선상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짧은 30분에 여러분에게 뭔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문화가 재밌어요. 엄마들은 문화를 사지 말라고 하고, 류 목사님은 정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렘넌트는 문화를 진짜 재밌게 하면서 정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요, 문화를 정복하려면 그 문화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응? 만약에 다락방에 지금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 재능 있는 애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면요, 우리 엄마들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의 문화에 빠져 있다고, 치유받아야 된다면서 메시지 들으라고. 근데 메시지 듣는 동안에 이거 잠시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건 아닌 건 알죠. 여러분이 어떤 문화에서 쇼부를 보려면 생명건 진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검을 승부하려면 진짜 막 생명 걸고 미쳐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1강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턴십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컴퓨터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빌 게이츠는 이름이 없었겠죠, 아마. 그죠? 뭐 한국에서 그 정도 천재성이 있으면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가슴에 담고 꿈을 꾸고 다가가는가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문화가 재미있다 없다, 엄마가 하지 마라 하라, 류 목사님이 정복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구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저는 렘넌트들한테, 문화생활한테 이 말씀 꼭 전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뭐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지금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들 렘넌트 오늘 매일의 삶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인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음악을 하건 뮤지컬을 하든 공연을 하건 영상을 하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청명이 넘쳐서 순간순간에 복음을 위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되게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분야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이 그 창세기 3장, 음악, 클래식 음악 모든 분야예요. 그 창세기 3장 권세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요. 자, 다음요. 원래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3가지 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학교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기 따라 달라져요. 원래 올바른 인간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밸런스 안에서 균형 있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청소년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게임이 아니에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한테 영향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미디어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계속 접하는 것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류 목사님도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무엇에 중독되는가가 다르다고. 뇌세포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게임이 재밌어서 계속 하죠. 그러면 게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다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다음요. 보세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돼서 그 위에를 뭐가 지배했다고? 문화가. 굉장히 더럽게 생겼잖아요. 제가 보세요, 얼굴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죠? 알겠죠? 저 사진인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보세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나눠요. 어떤 사람은 흑암 문화에 빠져요. 문화란 도구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상승을 초월한 영향력. 근데 이 영향력을 누가 지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문화라는 엄청난 기술과 재밌는 거리들을 어디에 쓰는가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문화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건가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요. 그래서 정복해야 될 문화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되게 상식적인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대중문화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재밌잖아요. 영화. 그죠? 재밌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 다음 넘겨볼게요.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 때쯤에 자동차 수출로 돈 좀 꽤 벌었거든요. 지금은 돈 더 벌어요. 그때 꽤 벌었는데 한번 다음요. 첫 번째는요. 주라기 공원 199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공룡들이 떼로 뛰어다니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는 사람 있어요? 주라기 공원을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이 영화 제목 처음 듣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죠. 주라기 공원인데 저 영화가 같은 담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을 1년에 담 눌러주세요. 150만 대를 판 돈이랑 같은 수익을 냈어요. 즉 말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사업이 쎄빠지게 1년 동안 차 이빠이 만들어갖고 배 이빠이 태워갖고 이빠이 보낸 거랑 영화 한 편이랑 똑같은 수익을 창출했다니까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문화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어요. 지금이야 K-팝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좋은 감독들, 배우들도 해외 진출하고 있잖아요. 저 때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타이타닉 저 영화는 알죠? 디카포리오랑 나오고 있던 거, 배에서 이제 하다가 뒤지고 이렇게 스포 다이아몬드 푹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예. 재밌었잖아. 근데 여러분은 기억 못할 건데 저 영화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우리나라 정규 뉴스에서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냐면 타이타닉 보지 마세요. 왜냐? 우리나라가 외환이 힘들어서 나라에서 국책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나라에서 진짜 야 우리 외환이 힘드니까 금은 가치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TV 뉴스에서 나와서 타이타닉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이 무산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왜냐하면 저거 개수를 틀어 외환이 빠져나가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뭐 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돈 엄청 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저 영화 하나 때문에 다음요. 금모으기 운동이 무산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 알잖아요. 나라가 위기 당했다고 우리가 그거 안 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국민성이 대단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때 저 영화를 봤거든요. 전사님도 봤어요. 영화 티켓을 3주 기다려서 봤어요. 이해 안 되죠. 영화 티켓이 다 팔려서 3주 동안 기다렸다니까. 그 티켓 구해서 서울에서 타이타닉 봤는데 보면서 울면서 나왔어요. 울면서 내가 배지 900 가방에 3개 들고 다녔거든요. 그땐 그런 때가 굉장히 흐름일 때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문화 하나가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다들 알 거예요. 자, 다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누구예요? 미키마우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캐릭터로 돈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쟤라니까. 저 따위 녀석이 얼마를 버느냐. 한번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릭터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가 대단해요. 6조 5천억이 무슨 돈인지 알아? 개념도 없잖아요.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6조? 조가 뭐야? 이렇거든. 그렇잖아요.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저거 하면 우리 RUTC 전 세계에 세운다. 생쥐 한 마리가 저렇게 돈을 벌어들여요. 저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생쥐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으냐.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모든 상품에는 로열티가 들어가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충격됐죠. 뽀로로가 놀랍잖아요. 뽀통령. 아이들의 대통령. 예? 울던 아이도 뽀통령만 나오면 아멘 하면서 집중한다니까. 그 문화거든. 알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누굴까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키티? 피카츄? 또? 예? 알잖아요. 변태곰 있잖아요. 변태곰. 바지 안 입고 다니는 애. 꿀 먹는 애 있잖아. 자, 다음요. 쟤요. 저런 변태가 돈을 번다니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생쥐가 돈을 벌고 변태곰이 버는데 우리는 왜 사니? 자, 다음요. 얼마 벌었어요? 6조 2,700원.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상품으로 모든 돈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둘리 망했잖아요. 용가리 진짜 용가리 됐지. 그나마 뽀로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때 CEO가 나왔어요. 뽀로로를 만든 사람이 최종일 씨인데 그 사람이
뽀로로를 만들어도 됩니까? 예, 뽀로로를 만드세요라는 로열티로만 1년에 140억을 벌었어요. 괜찮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림만 그린다고 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요. 그리고 다음은, 저 누구예요, 제가? 예. 반지의 제왕은 뭐 대단한 영화예요. 다음 읽어주세요. 반지의 제왕이 벌어든 돈이 3조 2,500억 원인데, 이거는요, 피터 잭슨이라는 뚱땡이 털 굉장히 많은 백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다 많은 얘기는 할 거 없고,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한 가지 꿈을 가진 게 뭐냐면, 네덜란드의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내 나라를. 그래서 이 사람이 호빗 쪽 있잖아요. 호빗 쪽. 호빗 쪽 마을이 실제 자기 나라 동네라 그게. 그래서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관광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200만 명 고용 인력이 창출됐고 국가 관광 수입을 10% 올렸대요.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반지의 제왕 투어가 있어요. 유럽에는. 뭐냐면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거지 같잖아, 그치?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반지의 제왕 투어를 해요. 자, 다음요. 해리포터. 자, 해리포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조 1,400억 원. 저기도 촬영지 보러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자, 영화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얘기할 때 갑자기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쥐를 그리고 변태 곰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자는 말일까요? 제 랩런트도 하나가 뭐 반지 하나 썼고 전사님이 절대 반지라고 반지 끼고 안 보이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많이 때렸거든. 너무 잘 보인다고 멍충아. 그래서 내가 그냥 잘 때 반지라고 잘 때만 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무리수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화두가 기억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여기서 기억할 거는 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곰이 곰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안 돼. 왜 심형래가 그렇게 핍박당해요? 에? 방금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났는데. 혹시 여기 정신문제 있는 랩런트 있나? 자, 하여튼. 자, 알겠죠? 여기, 보세요. 반지가 왜, 잘때 반지든 절대 반지든 그게 왜, 그거를 이야기되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좀 이런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복음이라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조금 이를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곰이 곰되게 하는 변태곰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이야기. 그죠? 생지 이야기, 해리포터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이야기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다음요. 다음. 얘도 지워. 얘 못생겼네. 다음. 자, 여기 어디에요? 영국이거든. 자, 제가 한번 퀴즈 낼게요. 다음. 빨리 지우라고. 빨리 다음. 멈춰. 자, 내가 앞으로 가라니까. 자, 예. 알겠죠? 저랑 혼연일체가 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맞네. 자, 이 5사람이 있어요. 영감탱이, 아줌씨, 이상한 변태 같은 옷 입고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굴까? 작가겠죠. 스토리를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작가일까요? 해리포터 누군데? 조인 롤링이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 누구예요? 섹스피어. 또 스티븐 스필버그 누구야? 나가 빨리. 누구예요? 자, 그러면은 섹스피어는 저 변태 레이스 있는 옷 입은 아저씨고, 그죠? 그 옆에 있는 다리 이상하게 꼬고 있는 아저씨 누구예요? 가르마 완전 유치하겠다는 아저씨는 누굴까요? 예? 우리 아빠요? 아버지 저렇게 생겼어? 넌 진짜 아빠 안 닮았구나. 자, 누구냐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캐럴은 판타지를 처음으로 만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알겠죠? 자, 그 옆에는 셰익스피어 부산 사투리예요. 롤링 아줌마, 그 밑에 담배 피는 골초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에?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에요. 자, 그 옆에 허허 웃고 있는 아저씨는 남자예요. 저게 여자로 보여요?
눈을 닦든지 감든지 씻든지 해라. 누구예요, 저 아씨는? 류광수 목사님? 아, 죄송해요.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는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아주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성인들에게 그 성경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그다음에 C.S. 루이스의 편지, 뭐 이런 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이런 책이요. C.S. 루이스 편지가 아니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썼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배경은 자기 손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원서를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자 있잖아요,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예, 아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표정이 다. 알겠죠? 너무 수준 낮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영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예? 돈 벌라고? 영국에서 돈 벌라고, 돈 벌고 싶다고 이야기가 쓴다고 써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류 목사님이 이번에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세인트 메리 교회 목사님인데요. 스카보라라는 어촌 마을에 조금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다 갑시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 아저씨인데, 테일러 아저씨예요. 이 목사님인데, 목사가 심심해가지고 판타지 소설을 썼어요. 재밌는 거지. 너무 재밌어서 섀도우 맨서라는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이 판타지 소설을 썼잖아요. 누구 관심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책을 찍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타던 오토바이를 팔았어. 그래서 책을 찍고 이거를 자기 성도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150권을 찍어서. 근데 너무 재밌어. 소문나서 출판과 계약해서 이 사람이 책 한 권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50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영국 판타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요. 여전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돈은 이빠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전도 안 하고 판타지만 계속 쓴다? 자, 우리는 그러면 사단의 종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요. 자, 그래서 조앤 롤링을 링가는 인기단 난리 났었거든요. 다음요. 자,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영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영국은 스토리텔링 클럽이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3만 개. 알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익숙한 문화의 포럼이에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한 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8명이 팀이 돼가지고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불에 대한 얘기를 마음껏 구상해. 그래가지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라. 맛있는 불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이야기. 알겠죠? 어떤 랩런트는 얘기하는 거죠. 불 속에서 위험의 사람을 구한 소방관 이야기. 어떤 애는 불같은 사랑을 하는 불륜하는 이야기. 영적 상태거든, 그게. 난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요리사 계속 생각하고, 소방관, 변태, 이런 거 알겠죠? 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되게 경청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도 영상을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공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누구나 꺼낼 수 있고, 이야기를 누구나 공감하는 환경 속에서 시대를 이끄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요. 여러분, 다음요. 죄송해요. 제가 PPT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 시대는요, 이미 테크놀로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트랜스포머 1보다 3가 그래픽이 훨씬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을 기억해요. 왠 줄 알아요? 이야기예요. 3는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딱 싫어해. 그래서 다 찾고 있어요. 전 세계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현대 새로운 좋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고전들이 많이 각광받아요.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 가운데 분야마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이런 소수의 창조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건 달라지는데 다음요. 보세요. 드라마 한 편, 올인이란 드라마 때문에 천주교 이미지 올라가고 글루미 선데이 음악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하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엄청 일어나요. 문화 영역을 몰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보고만 해서 선악 영역 끼치는 문화 전문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세실 B 드밀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카데미상을 받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왕중왕, 10개,
모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돈 엄청 들여서 최고 배우들과. 그래서 아카데미상 타니까 제가 추석 설날 때 정규 TV에서 예수님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이라서 튼 거예요? 아니에요. 상 받으면 틀어요. 알겠죠? 지금 좀 다른 세대예요. 뿐 아니라 드림웍스라는 회사 아시죠? 예? 슈렉 만든 아저씨. 내 닮은 슈렉. 예? 근데 드림웍스에서 이집트의 왕자랑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러나 정상을 조금만 바라보고 오늘의 작은 실천과 작은 도전을 통해서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응답 가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다락방에 진짜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문화작품은요,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야마의 전문가가 원내에서 일어나서 하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꿈을 꾸는 많은 응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요. 저는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냐면, 그 랩런트란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뭐예요? 99%가 세상을 비판할 때 대안을 준비하는 1%의 엘리트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흑암 문화 있다, 뭐 사단에게 음악을 빼앗겼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대안이 돼야지. 어떤 분야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좀 응답받았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약간 장황하게, 그리고 여러분과 관련 없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화의 좀 큰 부분이면서도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런트들이 문화 그냥 중독자냐, 문화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핍박받는 아이냐, 아니면 류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화 정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도를 담고 조금만 준비된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걸로요 전체 모임 마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입니다. 아이랩런트 관련된 팀들은요, 지하 1층이죠. 1층이죠. 1층에 들어가면 107호 강의실에 가시면 됩니다. 107호. 언론, 디자인, 사진, IT, 공연, 미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인지 몰라도 좀 관심 있다 가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영상 음향입니다. 방송국 들어가면 쭉 안으로 가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방송, 영상, 영화, 연예, 음향과 관련돼서 좀 꾸미는 친구들 만나면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전공자들은 들어가자마자 RUTC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저 세 파트 다 1층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중간으로 내려가자마자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면 다 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은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태현 장로님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랩런트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명 정도 우리 그 총신에서 같이 하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조사님이 딱 봐도 크잖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 근데 이제 시내산에 모세 기념교회까지 가는데 돌계단이 2,500개래요. 2,500? 그 맞죠? 2,500. 몬스터 체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낙타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가는 길이 있대요. 돈을 한 25,000원 내면 괜찮지. 근데 내가 생각을 못한 게 내가 누군지를 잠시 잊은 거지. 그래서 낙타를 탔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낙타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 몸을 딱 끼고 앞을 잡고 가는데 정말 내가 꽉 끼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을 넣을 틈이 없는 거야, 거기 안장에. 그래서 낙타가 덜컹덜컹 하니까 계속 배 찡기고 등 찡기고 배 찡기고 등 찡기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했거든요. 가장 건강한 낙타를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낙타가 한 중반쯤 되니까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침을 흘리기는 거예요, 낙타가. 그러더니 제 앞에 가던 전사가, 형님 왜? 낙타 동공이 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한 번 쉬었어요. 제가 18명 중에 두 번째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제가 꼴찌로 도착했죠. 보통 1시간 반 걸리는데 제가 1시간 50분 정도 걸렸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거기 있던 이집트 사람부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붓줄대서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 박수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낙타를 위한 것이라고. 예. 그리고 제가 내렸던 순간에 낙타가 다리를 떨면서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문화사회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랩런트들은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나마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집안에서 뭔가 후원해 줄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람이 없는데 사람 이야기하는 건 별로지만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가 언역의 여정을 작곡한 정진욱 랩런트거든요. 그래서 정진욱 랩런트는 언역의 여정이라는 작품 때문에 좀 유명해졌는데 저랑 되게 친해요. 근데 얘 집안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버지가 대학 때 엄마를 이제 약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진욱이를 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모든 돈을 만들고 사채업자들이 쫓게 만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 상태 배 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 진욱이가 이쁘겠어요? 미웠겠어요? 밉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떼내려고 소주 먹고 계속 소주 이제 원샷 하고 있잖아요. 소주가 몸에 굉장히 좋은 음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고 배 때리고 막, 왜냐 애한테 마사지 해주려고 이렇게 막 때리고, 심지어는 언덕에까지 몸을 막 던져서 구르고 같이 죽자고. 그런데 태어났어요. 얼마나 독하겠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키우기가 싫으니까 엄마가 절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우이가 5살까지 절에서 컸어요. 알겠죠? 어떨 때 무당한테 팔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얘가, 엄마는 계속 일하니까 혼자 방에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이사를 27번 했대요. 근데 그 좋은 집을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산동네 판잣집, 절 할머니 손에 먹기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만난 게 뭐냐면 피아노였던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피아노를 딱 만났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친구도 없지. 피아노 계속 친 거야. 그래서 얘가 그러다가 엄마가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 기도원에. 얘를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난리지 엄마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얘가 그러니까 찬송가를 치기 시작했는데 누가 관심 있어요? 조그만 남자애한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계속 피아노만 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서운 수준이 되냐면 찬송가를 통째로 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공포스러웠거든. 내가 심심해서 옆에서 248장 던떠던떠던 384장 더더더더더 이런 미친 이랬다니까.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 천재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오타쿠 같은 놈 이렇게 내가 이랬다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타쿠가 돼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문화를 알려면 진짜 미쳐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런 시절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절에는 한 분야가 딱 부딪혔었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먹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계속 그것만 하는 놀라운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게임이 된다. 그럼 인생 종치는 거고. 알겠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서 게임 중독자 있죠? 내가 랩런트 사회 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게임 중독하는 사람들 가면은 뭐라고 해요? 게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문화라고. 저는 안 그럽니다. 메시지 붙잡고 게임하라. 하나님이 득템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랩업의 문을 여신다면서 막 얘기한다니까. 기도하고 게임해라고. 근데 진짜 한 놈이 나한테 간증이 있어요. 전사님 진짜 감사해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왜? 아이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 성취된다. 계속 게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엄마는 미치지. 전사 와가지고 엄마 전사님이 말씀 붙잡고 하라는데 내게 말씀 붙잡고 게임한다고. 믿으면 엄마도 물론 말도 못하지. 그런데 아이템은 오르는데 레벨을 오르는데 게임이 재미없어진 거지. 그래서 애가 한 10시간쯤 하다가 지금 한 3시간만 하거든요. 하루에. 놀라운 역사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저는 더 나가서 뭔 얘기하냐면 야 게임 재밌지. 소비자가 되지 말고 창조자가 되라. 여러분 아십니까? 게임 몇 개로 세계를 잡은 회사 있는 거 알아요? 블리자드잖아. 다 있잖아. 내가 완전 사랑하는 스타크래프트. 나 빨무 좀 한다. 남자들. 빨무 할 줄 아나? 내 김물량이야 별명이. 한번 쏟아지면 끝이야.
게이트웨이 45개 만들어. 근데 항상 저 웬만하면 게이트웨이 만들다가 그 전에 당하거든. 만들면 이기는데 만들 수가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내가 뭔 얘기하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소비자만 돼요.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이수만 씨가 SM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가봤어요? 가보면 있을까요? 거기 가면 회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수만 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번 보라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즉 말해서 뭐냐면 빵집 아저씨는 빵을 만들잖아요. 연예인을 만드는 사람은 연예인을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제품을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제품을 제품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창조자라. 알겠죠? 제가 아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뭐 연예인하면 뭐 하잖아요. 웃기지 마요. 얼마나 TV 한번 나왔다고 빚내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 막 가난한데 영적 문제 엄청 심하다니 그런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모르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게임도 그냥 중독되지 말고 이왕 중독될 거면 프로그래밍을 한 팩에서 그렇게 재밌는 게임 평생 하면서 돈도 벌고 RUTC도 세우고 그리고 가끔 게임 미션 클리어하면 영접기도 못 나오도록 이렇게 좀 만들고 무리수 그러죠. 알겠죠? 뭐 할 게 뭐야. 알겠죠? 중국에는 한국말로 써오고 한국에서는 미국말로 써면 모르잖아 사람들. 알겠죠? 알겠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발견하게 되는 미션 이런 거 만들고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랩런트들에게. 그러니까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하게 재미있다 없다 사단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는 뭔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게임도 블리자드 회사가 있고 대중문화에도 K-팝이 있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사님이 제 주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재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랩런트들 중에 문화사역적으로도 하고 뭐 지금 뭐 단순히 여러분이 볼 때 가수 말고 가수를 가수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에 옛날에는 문화에서 가장 트렌드 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꿈이었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얼마 전 텀만 해도 뭐 의사나 뭐 이렇게 많이 인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지금 뭐 교사나 그리고 인정받는 것은 많이 인정받지만 연예계 관련된 사업 자체에 꿈꾸는 랩런트들이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도 있잖아요. 축구도. 에?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11명이 돈을 모아서 뛰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수라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문화에 재능이 있다. 가수를 하고 싶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뭔 얘기하냐면 네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지갑을 열게 해야 된다고. 저는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잘한다. 노래방만 가도 노래 잘하는 사람 많잖아. 안 그래요? 가수란 말은 내가 노래를 딱 부르는데 사람들이 완전 감동적이야 이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의 컨텐츠를 지불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꾸물꾸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정진욱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정진욱 이상한 얘기까지밖에 안 했네. 그지? 피아노 치고 이제 약간 오타쿠였다고. 여기서 끝났네. 진우가 미안하다. 아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진욱 2편입니다. 자, 그래서 걔가 그렇게 피아노만 치다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오타쿠가 오타쿠 짓을 계속 하다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재능이 검증되는 시간이 있어요. 알겠죠? 즉 말해서 나 혼자 연습했는데 전문인이 보고 야, 너? 이런 때가 있다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이 이쁘다 노래 이빠이 잘하네 하는 거랑 가수고 엄마 이거 완전 상품이네 이런 거는 다른 거거든. 그러면 내 재능이 내가 오타쿠처럼 미친 듯이 그걸 계속 쏟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 재능을 재능으로 보는 전문인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진욱이는 그게 누구냐면 이태현 집사님이에요. 이태현 집사님이 작곡이란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떤 정도였냐면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산에서 성도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얘가 고3 때가 대박이거든요. 고3. 내가 어떤 얘기 했냐면 정진욱한테, 너가 성공하면 내가 형이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형한테 딴 건 주지 말고 네 자서전 판권만 달라고. 내가 그럼 돈 좀 되겠다고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이 진짜 기구예요. 잘 보세요. 고3이 딱 됐어. 고3인데 부산예고를 다녔단 말이에요. 고3인데 부산예고인데 얘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서울대 혹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중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서울대는 알잖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알죠? 쩔잖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왜 우리 인재들을 해외에 보내냐. 해외 안 나가도 세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만들자 해서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문화 엘리트들을 다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는요, 여러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습실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 연습실 피아노가 스테인웨인이에요. 스테인웨인 피아노가 뭔지 모르죠? 저런 거 한 대 1억 정도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 표정을 짓는 이유가 뭐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두 학교를 목적으로 했는데 얘가 이제 고3 때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자, 오타쿠에서 한 만남을 통해서 작곡을 깨달았어요, 재능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살았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냐. 고3 동안 첫 번째 원칙, 예배에 성공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루에 잠 3시간만 자겠다. 사치다, 나에게, 잠은. 왜냐? 배경 없지, 뭐 없지. 그래서 했는데 얘가 이제 고3 때 그러면서 지냈는데 역시 시련이란 게 그렇게 오더라고. 엄마가 이제 많이 좀 명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렇게 늘 사셨단 말이에요. 상처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얘가 고3 한창 때쯤에 얘기를 한 거야. 아들아, 엄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 누군데? 새벽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버스 정류소에서 어떤 남자가 날 쳐다보더라. 한눈에 반해버렸어. 진우가 얘기했대요. 엄마 삶 중요하지. 나 고3이잖아. 몇 개월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엄마가 얘기했어요. 왜 내 인생을 너 때문에 낭비해야 돼? 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데 난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진우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13평짜리 아파트에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13평. 13. 알겠죠? 실평수가 9평 정도 돼요, 이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인데. 근데 그 남자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을 한 명 데리고 있었어. 근데 집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러면 이거? 그래서 그 남자랑 6학년짜리 딸이 진욱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 13평, 실평수 9평, 나누기 4하면 2.1.5평,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보세요. 그 엄마 아빠는 막 이렇게 재혼한 거지.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난생 처음 본 여자애와 고3 진욱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엄마가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진욱아 미안한데 집 좀 나가주라. 내가 방을 하나 구해줄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방 중에 삼각형 방이 있는 거 알아요? 방인데 삼각형이다?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디자이너 작품인 줄 알았어. 진짜 건물인데 삼각형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호수 하나 있고 물이 나오고 전기 판넬로 있고 거기 엄마가 방을 구해서 거기서 고3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랑 통하는 건 뭐였냐면 항상 형 밥 먹었어? 나 안 먹었는데 너는? 나 못 먹었어. 밥 먹자. 일로 와. 그리고 진짜 돈 딸딸 털어 밥 먹었거든. 근데 그때 진우가 어떤 원칙을 지켰다고요? 예배. 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실제로 그 힘든, 보세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근데 뭐 없다고? 돈이 없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디 썼을까? 놀라운 건 술에 썼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서 엄마도 술을 좋아했는데 아빠도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 만나면 배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폭발적이에요. 막 다 뒤집어요. 그래서 진욱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3시간 자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형 방에서 한 2시간 자고 도서관에서 계속 다닐 때 새벽 3시만 되면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일주일에 3번은 아들아 나 살려줘 죽을 것 같아. 이 남자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빠이 25분 동안 새벽 3시에 뛰어가면
그릇 다 깨져 있고 그 남자는 칼 들고 이렇게 떨고 있고 엄마는 머리 깨져가 피 흘리고 있고. 그럼 진욱이는 그거 다 치우고 진정시키고 칼 뺏고 놔두고 나와서 다시 새벽에 또 학교 가고. 그렇게 고3을 보냈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슬픈 이야기, 기구한 운명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충격되더라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너 엄마 진짜 내가 말 안 할래 했는데, 마 진짜 너 엄마, 진짜, 주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뭔 얘기하면, 형, 우리 엄마,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도와줘. 내가 우리 엄마 반드시 지킬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이런 독한 놈을 봤나, 이런 성령 충만한 놈. 내려지. 알겠죠? 그래서 지냈는데, 근데 딱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랩런트론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오타쿠로 지내다가 했는데, 기회가 생긴다니까. 진우이가, 그러다가, 어느 날, 레슨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작곡에는. 그렇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악 좀 한다거나, 예체능 쪽으로 레슨 타임이 돈이 굉장히 비싸죠. 이거거든. 1시간 레슨하고, 교수들은 20만원, 25만원도 받잖아. 심지어 30만원도 받고. 그러면 입시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한 주에 뭐 60만원, 70만원 나가면 한 달에 280만원인데 진욱이는 얼마 있다고? 밥도 못 먹는다니까. 자기는 레슨은 받아야 되는데 레슨비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고 있을 때 얘가 한번 결단을 한 거야. 어떤 결단을 하냐면 부산에 교수를 오라고 했는데도 교수를 안 하는 아주 차가운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 이 아줌마 만나면 서울대 보내. 근데 아무나 제자 안 받아. 내가 보니까 서울대 갈 만한 애를 제자도 받아서 서울대를 보내는 아줌마야.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뭔 소린지 알지? 빠가는 안 받는 거야.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그런 아줌마인데 진우이가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 아줌마. 알겠죠? 그 전화를 했지. 선생님 저 좀 만나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전화했어요. 아줌마 저 부산여고 학생인데 선생님 저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번을 전화했어요. 8번을.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아줌마 되게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얘기했대.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커피숍에서 나 15분 있으니까 15분만 보자. 끊자. 뚝 끊은 거야. 15분. 알겠죠? 자, 그러면 랩런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간에 준비했던 오늘의 성취 응답 속에 계속 준비됐던 작품을 딱 준비한 거야. 그래서 갔는데 진짜 아줌마가 얼음장 같더래. 너무 차갑더래. 오는데 그럼 어떻게 또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아줌마한테 딱 앉아있게 부산여고 학생이에요? 전화했다? 참 끈질기네. 한번 보여줘봐요. 작품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했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보다 잘하진 않겠지만 다를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딱 이랬대요. 딱 작품을 딱 보더니 이렇게 악보를 보더니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보더래. 그러더니 딱 답변에 한마디 했대.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공짜로 레슨. 그리고 그 친구가 예종 붙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난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예술종합학교 갔어요. 그리고 예술종합학교에서도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걔가.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사상 최고 학점을 받았고 조기 졸업을 했고 지금 미국 준비하는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신선한 이야기, 정진욱 이야기. 내 얘기는 안 듣고 정진욱 얘기는 눈이 초롱초롱하네. 자, 근데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그러면 정진욱 랩런트가 진짜 많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능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만남이 축복 주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친구가 미국이라는 유학을 두고 계속 고민하면서 진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증명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증명될 기회가.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빨이 잘하는데 오타쿠로서 천재인데 이거를 전문인이 안 만나주면 증명이 안 되잖아. 근데 이번에 여러분 픽사라는 회사 아세요? 픽사? 이런 생소한 표적은 뭐야? 픽사. 뽀로로? 둥 이렇게 영화 볼 때 애니메이션 영화 할 때 이렇게 둥 이렇게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픽사가 왜 유명하냐면 스티븐 잡스 알죠?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수한 회사가 픽사예요. 거기서 뭘 만들었냐? 토이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뒤집을 만한 드림웍스랑 합작해서 많은 작품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이고, 문화에서 가장 영향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픽사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픽사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술종합학교에 픽사에서 직원들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한 명이 우리나라에 교육하러 왔어요. 알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세미나를 기획했던 한 명이 랩런트라. 얼굴이 되게 웃기게 생긴 랩런트 하나 있거든요. 오형균이라고. 내가 되게 친한 동생인데 혹시나 예술 경영 쪽으로 관심 있으면 제가 하면 그 놀랍게 생긴 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진욱이를 생각해서 거기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지 그 픽사에 있는 임원이랑 마지막 그 비행 공항에 데려다 주는 가이드 하는 일을 그 친구한테 시킨 거예요. 랩런트한테. 그 진욱이를 불렀어. 그래서 이번에 픽사 임원이랑 진욱이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간에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고 경험했던 걸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가 너무 기뻐하더래. 한국에 이런 애가 있네? 픽사에 오라고. 내가 우리 회사 시켜주고 우리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인턴이 있어. 근데 네가 인턴을 하려면 지금 네 경력보다는 더 쌓아야 돼. 그러면 뉴욕에 가서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되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난 너가 너무 흥미로워. 기억할게. 꼭 샌프란시스코로 와. 픽사의 본사에 와서 나한테 연락해. 이메일이랑 명함을 주고 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판권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지금 잘하겠다고 해서 밥까지 사줬거든요, 제가. 하여간 그랬는데 제가 좀 저도 되게 재밌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느꼈던 게 뭐냐면, 정진욱 랩런트에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을 미친 듯이 달렸고, 그 재능을 재능되게 했던 만남들이 중간에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못 자도, 내가 아무리 어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원칙 속에서 막 자라났었거든요. 내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환경이 어렵다, 좋다.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환경이 좋건 나건. 그럼 환경은 사람의 인생 성공의 실패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 자기 실현. 그렇잖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딱 물어볼게. 내가 고기를 좋아할 것 같아? 야채를 좋아할 것 같아? 그렇잖아. 딱 보면 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어떻게 먹어왔을지, 내가 야식을 얼마나 먹었을지, 고기를 내가 다 익혀서 먹을까, 덜 익혀서 먹을까? 덜 익혀서 먹지.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를. 그렇잖아. 야채는 데코레이션? 뭐 이런 옛날에 생각도 했다니까. 잘 봐봐. 그러면 지금 저를 딱 봐도 저 인간은 어떻게 먹어왔을 거라는 게 기억되잖아요. 저 사람은 식판을 받아도 반찬을 여러 번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지. 그지? 뭐해, 표정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전사님은 먹는 걸 좋아해요. 많이 먹었고. 야식도 진짜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먹었거든. 알겠죠? 나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드리고 나는 육신을 채우겠다라고 그런, 저는 항상 그래요. 찬양팀 저랑 팀에 요즘에는 많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전에 할 때는 충주에서 할 때는 저희 찬양팀은요, 라면 참치는 걸 한 박스를 사다 놔요. 숙소에. 그리고 치킨 같은 건 막 사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 진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 비운 다음에 숙소에 가서 다 채웁니다. 또 주님 다 비웠으니 이제 채우니 영광 받아달라고. 그래서 계속 먹고 살 부룩부룩 이렇게 됐는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회개하고 야채 좋아하고 고기 멀리하고 계속 심호흡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사람의 몸도 무엇을 먹고 어떤 삶을 반복하는 것 따라서 체형과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계속 마주하고 지속하는 것 따라서 다른 내가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작은 것 해라.
작은 거 실천하고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보세요. 작은 게 계속 쌓여서 내가 야식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다섯 번 먹고, 여섯 번 먹고, 100번 먹고, 200번 먹으니까 계속 몸무게가 처음에 90kg 했다가 91kg 했다가 92kg 했다가 지금은 100kg 옛날에 넘었고 100kg 아래로 내려가면 기억이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잖아. 잘 보라니까 반복이야. 여러분 지금 네가 고기 한 지금 3kg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3kg가 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힘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내 속에 스며들면서 지방화되고 내 것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지방이 되어 놀라운 뱃살로 옷이 안 맞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고기가 내 고기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이지. 쉽잖아 이게. 알겠죠? 그러듯이 영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마찬가지라니까. 계속 반복하면 눈이 열리고 계속 반복하고 눈이 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남이 열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건이 열린다니까. 그 길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기 실현, 오늘의 작은 실천 도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갈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어떤 친구는 지금 딱 이렇게 문화 중독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잖아요. 막 방에 가면 컴퓨터만 계속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거든요. 존사님 얘기해요. 존사님은 책도 많이 봐요. 자행도 엄청 많이 듣고. 존사님 게임도 좋아해요. 스타크래프트 빨무, 게이트 45개, 게이트웨이. 여기 참 남자들 알잖아. 내가 진짜 만들면 이기는데. 다 만들기 전에 발표해가지고 내가 항상 지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락방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분 계세요. 이성훈 목사님 알죠? 이성훈 목사님. 예. 말하지 마라, 나 죽어요. 자, 몇 명 더 볼까? 자, 있다니까 다. 전도자들도 게임해요. 알겠죠? 그러나, 게임 정복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리고 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 아니니까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어요. 제가 게임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산업선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드럼을 쳤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마치고 그때 인도자 했던 김영건 목사님, 이제 이름은 실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강상모 목사님과 이제 캠프 하시는 강상모 목사님과 함께 스타크래프트 하러 가자고 한 거예요. 갑자기 집회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천인 인도자가. 저는 이제 팀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하기 싫었지만 게임을. 그래서 따라가서 그 해운대 이제 호텔 근처에서 PC방에서 보면 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굉장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다음날에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게임 마치고 숙소를 딱 가는데, 숙소를 딱 가는데, 이제 김영건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셨으니까 저는 그때 숙소가 배정이 안 돼서 자기 명찰 주면서 나 집에 갈 테니까 너 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한 2시 반쯤 됐나. 그래서 그 딱 방에 들어갔지. 그 방이 되게 좋아. 핸드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같아. 뭐 장난 아닌 거예요. 엄마 너무 좋네. 반신욕에 반신욕 한 4시까지 들어가고. 왜냐면 반신욕 하다가 잠들었어. 알겠죠?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었다 일어나서 이불이 없어. 다들 자고 있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어서 그냥 이제 속옷만 입고 샤워 가운을 배에 딱 덮고 자고 있었어요. 입구에. 그런데 한 새벽 5시쯤 된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잠들 사이에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야. 얘가 여기 왜 있어? 야, 크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 눈을 딱 떴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라 정은주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김동건 목사님도 계셔요. 알고 봤더니 상임위원회 방이었어요. 여러분, 그 1초의 상간에 모든 피로가 달아가는 느낌 아십니까? 온몸에 신경이 살아나고. 알겠죠? 상임위원회 시킬 랩런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사단의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도구가 된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누가 일어난가 따라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었던 인쇄술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그만큼 빨리 퍼졌어요. 알겠죠? 지금은 인터넷이 기술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하나님께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뭐 있어요? 아, 예. 자, 그러면은 마치고 들으셨죠? 딴 데로 새지 어디로 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셀 데가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진 않겠지. 자, 그러면은 하여튼 새지 마시고 숙소로 가셔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랩런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다 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복음 문화가 이들의 재능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의 길과 시련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 되셔서 이들의 재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은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배경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또 남은 시간 동안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발견되지 응답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